이제 2편 24년 특이급 6번 판례 사실관계의 정확한 주소가 필요한 과세 처분은 무효 사유가 아니라 취소이다. 그래서 핵심 요약을 보시면 과세 대상 확인하기 위해서 별도의 정확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미진한 조사를 해서 과세 처분을 했다. 그러면 조사가 미진했었을 때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무효가 아니라 취소 사유이다. 그래서 이제 부당이득 반환 확률 문제로서 심리할 수 없다라는 판례예요. 사실 사례를 보면 합 주식회사 이렇게 해서 실제는 목장상 하지 않아서 합산 과세 대상으로 재산세 뭐 1억 부과되어 왔는데 이후 갑은 말세욕해서 했는데 과세관청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기존처럼 합산과세 대상으로 와서 부과했었을 때 이 부과 처분은 조사가 미진했기 때문에 이게 위법하더라도 취소이니까 갑은 당연무효라며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했을 때 선결문제로서 당연무효이면 공정력이 발생하지 않아 심리할 수 있지만 취소 사유이기 때문에 공정력이 있어서 부당이득 반환 심리할 수 없다. 이 판례예요. 나올 질문으로 가죠. 첫 번째 단락. 과세 대상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고 정확히 조사해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하자는 명백하지 않으니까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다. 취소 사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의 밑줄 조사 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한 방법으로 결정했다면 중대 명백해서 무효죠. 무효. 완전히 무시했으니까. 그런데 단순한 과세 대상의 오인 또는 조사 방법의 잘못된 선택 그럴 경우에는 명백하지 않은 하자로서 취소이다. 이 질문도 나오고요. 객관식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오인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있고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 정확히 조사해야 알 수 있는 경우라면 그럴 경우에는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서 취소이다. 맞죠? 2번 완전히 무시하고 무효사유네요. 3번 미진하게 조사해서 그럼 취소사유죠. 당연 하자는 명백하지 않기 때문에 당연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 틀렸죠. 4번 단순한 과세 대상의 오인 등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사유 맞죠? 이 문제는 쉽죠. 다만 이제 선결문제로 나왔을 때 부당이득 반환 심리할 수 없다. 그것도 연결해서 낼 수 있다. 핵심 팁으로 가보죠. 조사해봐야 알면 명백하지 않다. 이렇게 딱 기억할 수 있죠. 홈페이지 안 봤어도 조사 미진하기 때문에 미진한 조사이기 때문에 취소일 뿐이다. 1번 당연무효 중대 명백해야 되는데 조사해봐야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일반인 눈에 바로 안 보인다. 명백성이 없다. 취소유. 2번 말세욕 사건 이러이러한 것인데 한국 마사의 홈페이지 검색만 해봤어도 알겠지만 조사 미진 위법사유 취소유 조사 안 한 건 잘못이지만 위법한데 취소유다. 무효가 아니라 취소야. 오케이. 네, 그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재림교 신자 법학전문대학원 면접시간 변경 시작했는데 거부했어요. 거부. 근데 이게 다른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서 평등원칙 위반했다라고 본 사안이에요. 핵심 요약. 국공립대 총장은 기본권의 수범자다. 국민은 기본권의 향유자고 이걸 국가 등은 기본권의 수범자죠. 면접 순서를 바꾸는 등 큰 비용 없이 종교적 신념을 배려할 수 있었다. 이를 거부하면 불합격시킨 것은 평등원칙 위반으로서 위법하다. 이게 핵심. 여기 배려할 수 있음에도. 자, 사례. 재림교신자 갑은 국립대 법학전문대학의 면접 일정이 토요일 오전. 이때 이제 자기 신앙생활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 준수를 위해서 토요일 일몰 후로 면접시간 변경 요청했는데 총장 뭐 A라고 하면 이를 거부했다. 거부는 처분이고 면접에 응시하지 않은 갑에게 불합격 통지했다. 불합격 통지는 위법하다. 평등원칙에 반해서. 그 내용이에요. 나올 쯤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나올 거는 다 골라놨어요. 그러니까 나올 질문만 보셔도 충분해요. 자, 양가로 1번 관련 나올 질문. 국립대학교 총장은 공권 행사 주체이자 기본권의 수범자이다. 즉 평등 원칙 지켜야 된다 이 말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 따라 사적 단체 사인의 경우와 비교해 볼 때 그다음 밑줄 국립대학교 총장은 평등 원칙의 직접적인 구속을 받고 의무를 부담하기 때문에 만약에 차별대우하면 차별 초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인정된다. 이것도 나올 수 있죠. 기본권 지켜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범자이기 때문에. 그다음 단락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 총장은 비례 원칙에 따라서 재림교 신자들이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일모로 변경해 줄 의무가 있다. 개별 면접은. 자, 6번 판례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이죠. 원래 정확히 7번. 정답이 떠버렸네. 여러분들 정답 가리시고 뭐 연습하세요. 옳지 않은 것은 3번. 3번을 먼저 보면 개별 면접 방식의 경우에 특정 응시자의 면접 시간만 변경하는 것이 공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금 이 사람만 일몰로 하는 거. 그럴 경우에 총장은 비례 원칙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일몰로 좀 바꿔줄 필요가 있다. 다른 사람들 불편하지 않으니까. 이게 가장 유력한 나올 질문이고요. 자, 나머지는 맞죠. 1번 국립대학교 총장은 공권력 행사 주체이자 기본권의 수범자. 그래서 차별 초의 사인에 비해서 차별 초의 위법성이 보다 폭넓게 맞죠. 2번 평등은 형식적 의미의 평등이 아니라 실적 의미의 평등.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한다. 알고 계시는 것이고요. 4번 이건 개별 면접이 아니라 자필시험의 경우에 문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익적 요청이 높기 때문에 특정 응시자에게만 시험 일정을 변경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자필 면접하고 자필 시험하고 개별 면접은 다르다. 그래서 자필 시험의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지만 바꿔줄 수는 없지만 개별 면접의 경우에는 바꿔주지 않고 불합격 통지한 것을 위법하다. 평등 원칙에 반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핵심 암기 팁. 자, 1번 국립대 총장의 지위 사립대와 다르다. 총장 공권 행사 주체 기본권 수범자. 엄격하게 평등 원칙 구속한다. 더 엄격하게. 위법성 더 넓게 인정된다. 여기 실적 평등이기 때문에 단순히 똑같이 되어 있는 형식적 평등이 아니라 차이를 고려한 실적 평등이다. 그래서 결론 개별 면접의 경우에 면접 순서 변경 이 공익을 크게 해하지 않으니까 적극적으로 조치할 의무가 있다. 여기 다음 문제 3번 자필시험 면접시험 차이가 있다. 자필시험 시간 변경이 어렵다. 공익 요청이 크다. 반면에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변경이 쉽다. 부당한 이익도 아니다. 8번 판례 유사수신행위가 뭐 이 사업에 투자하시면 돈을 원금 보장해드리고 2배 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이다. 단속 규정의 반대말 효력 규정. 단속 규정은 공법상 단속만 받고 사법행위는 유효. 사법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네. 효력 규정은 예외적으로 효력 규정은 사법행위에도 영향을 미쳐서 무효다. 단속 규정이기 때문에 사법성 계획은 유효 사건이다. 그래서 핵심 요약 유사수신행위법은 단속 규정이다. 이를 위반해서 체결된 투자계약, 사법상 계약인데 공법상 처벌 대상은 되지만 사법상 계약 자체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강행 규정의 반대말 훈시 규정. 강행 규정은 원칙, 단속 규정, 예외, 효력 규정. 사법상 계약에 영향을 미치느냐. 단속 규정 영향을 미치지 않아서 유효. 이게 원칙이고 예외적인 효력 규정은 사법상 계약을 무효로 만든다. 이런 흐름이에요. 왜? 너무 반사회적이니까. 근데 이 사안은 너무 반사회적은 아니다. 갑은 사례 인허가 받지 않은 아는 업체을과 고수익 보장한다 내용의 투자 계획을 체결했다. 이게 사법상 계약이죠. 이게 유사수신행위예요. 그럴 때 의뢰 행위가 유사수신행위 3조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은 돼요. 근데 공법적 처벌 대상은 되지만
답은 해당 계획이 강행법규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유효다. 유효. 나올 질문으로 가죠. 요건 이제 단속법규, 효력법규를 정확히 이해하는 중요한 판례예요. 나올 질문 첫 번째 단락. 이 유사시행법 3조는 효력규정, 강행규정 중에 효력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에 불과하다. 효력규정이다 안 틀리는 것이고, 따라서 사법상 유효하다. 계약은 사법상 효력을 가진다. 유효하다. 무효다 안 틀린 것이고, 이게 제일 잘 나오는 거죠. 두 번째 단락 심화 효력규정 인지 여부는 그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사법상 효력까지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 그럴 때 효력규정이죠. 그럴 때는 이제 무효로 만드는 것이니까 현저히 반사회성, 반도덕성을 지니면 효력규정이 현저히 무효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심화 계약 자체 사법상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와 그 행위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한다. 그럼 효력규정.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다. 단속규정도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죠. 다른 차원의 문제다. 다른 차원의 문제. 그래서 유사순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사정 때문에 공법적 처벌은 효력정도 공법적 처벌은 받아요. 근데 계약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 단속규정이다. 단속규정도 형사처벌이나 행정벌은 받아요. 행정벌, 행정규제는 받지만 여기 사법상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문제로 가겠습니다. 옳은 것은 옳은 거. 자, 또 정답이 떴네. 아이고야. 1, 3, 4가 틀렸는데 1번 이 3조는 효력 규정 틀렸죠. 계약은 무효이다 유효하다 틀린 것이고 2번은 맞죠. 효력 단속 규정인지 여부는 사법상 효력을 부정해야 할 정도로 현저히 반사회성 도덕성 맞죠. 3번 유사 수신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사정 때문에 즉 단속 규정도 행정벌이나 행정규제 또는 행정벌 대상은 되지만 계약의 효력이 당연히 부정된다. 틀렸죠. 당연히 부정된 것은 아니다. 유효하다. 4번 사기 범행은 유사수신이 아니라 사기 범행으로 체결된 계약은 무효다. 무효다. 그렇다고 해서 요거는 이제 효력 규정이니까 유사수신으로 체결된 계약 역시 무효로 보는 것은 타당하다. 틀렸죠. 사기 범행은 범죄가 좀 더 반사회성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효력 규정이 효력 규정. 근데 유사수신행위는 그 정도는 아니다. 단속은 하지만 무효로 만들지는 않는다. 아유 갑이 억울하겠네. 억울해도 할 수 없지. 제가 잘못했으니까. 핵심 팁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수신은 단속될 뿐 무효는 아니다. 그 다음에 단속 규정, 효력 규정은 단속 규정은 위반하면 너 왜 그랬어? 혼나. 근데 계약은 유효해. 효력 규정은 반사성이 심하니까 무효야 무효. 2번 왜 무효가 나쁘냐? 내용 자체는 왜 무효가 아니냐? 내용 자체는 반사회적이지는 않다. 근데 외부적 사정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하여튼 유사수신은 단속될 뿐 무효는 아니다. 핵심 단속 규정이다. 사기보다 약하다. 사기를 쳤지만 제가 아까 설명을 잘못했네요. 사기를 쳐도 계약은 취소 대상일 뿐 무효는 아니에요. 근데 사기보다 약한 유사수신도 무효로 할 이유가 없다. 여기는 제가 좀 착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조심하세요. 사기친 경우에도 유효다. 유효. 그럼 그것보다 약한 유사수신도 유효다. 이런 논리예요. 다음 이제 9번 개인정보보호법상 손해배상 입증책임과 분할소송. 그 개인정보 핵심 요약. 개인정보 유출 시에 의리 정보 처리자인데 다음 네이버 등인데 유출했다. 법 위반했다. 갑이 정보 주체다. 그 손해. 그래서 갑이 이제 금전적 피해를 입었을 때 민법상 손해배상소송을 가는 건데 그 민법상 불법행위 요건은 그런데 법 위반, 위법행위, 불법행위, 그다음에
상당한 인과관계, 손해 발생 이런 것들은 다 갑이 입증해야 돼요. 입증해야 되는데 정보 주체 피해자가 입증해야 된다. 법 위반 사유가 손해 입증해야 되는데 이 보호법에서는 갑을 보호하기 위해서 고의과실이 없었으면 처리자, 가해자가 입증해야 된다. 이렇게 입증책에 전환 규정을 둔 거죠. 이건 뭐 처리자 문제는 맨날 많이 풀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갑은 처리자, 주체 갑은 처리자 의뢰 정보조 과실 보안관리 소홀로 유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보호법에 근거해서 손해배상 민사소송 청구했는데 나올 쯤 보시면 이럴 경우에 세 번째 줄에 처리자, 두 번째 줄에 처리자가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 위반한 행위 정보 유출했다. 사실 자체는 주체가 주장 입증해야 돼요. 증명해야 돼요. 법과대학에서 뭐 당연히 아는 것인데 또 비법도 많으시니까. 자, 그래서 문제를 보면 옳은 것은요. 옳은 거. 답은 2번이고요. 134가 틀렸는데 1번. 정보 주체가 이런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처리자의 고의과실은 정보 주체가 고의과실 아니죠. 고의과실 없음을 처리자가 주장 증명해야 되고 맨날 나오는 것이고 3번. 2번은 맞죠. 처리자가 위반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 위반한 행위. 정보 주체가 맞죠. 3번. 법 요 1항은 처리자가 법 위반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무조건 책임을 지는 무과실 책임, 과실 책임이에요. 과실 책임인데 다만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게 4번이 4번. 입증 책임이 전환될 뿐이에요. 무과실 책임 틀렸고. 4번 정보 주체는 처리자의 법 위반 행위뿐만 아니라 손해 발생 사실까지 증명해야 되죠. 없다 틀린 것이고. 핵심 암기 팁. 법 위반 손해 그건 피해자인 정보 주체가 고의과실이 없다. 이런 것은 법에 입증 책임이 전환되기 때문에 처리자가 한다. 이런 것은 뭐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2번에 왜 이렇게 나오냐? 원래 불법행위 책임에서는 피해자가 고의과실까지 다 증명해야 돼. 민법에 의하면. 하지만 정보 유출 사건에서 국민이 그걸 밝혀내기는 어려우니까 보호법에서 고의과실이 없음을 처리자가 직접 증명해라 라고 입증 책임을 전환. 그래서 특혜를 준 거예요. 그러냐 하시고. 그다음에 10번 의대 증원. 이건 아주 사회적인 이슈죠. 지금 증원했다가 지금 난리 났었고 저거 탄핵되고 막 이랬었잖아요. 여하튼 의대 증원 배정 처분 집행정지 의대 학생들이 집행정지 신청했는데 기각된 사건이에요. 기각된 사건. 공익이 크다 해서 기각한 사건이죠. 핵심이에요. 의대 증원 발표는 내부적 단계 처분이 아니지만 정원 배정은 처분이에요. 뭐 A대학교 200명, B대학교 300명 이렇게 발표한 다음에 배정하니까. 그다음에 의과대학 재학생은 집행정지 신청할 때 신청인 적격이 있어요. 법률상 보호되는 이 수업권이 있으니까. 또 나중에 이제 직업 관련된 것도 있고. 하지만 증원을 멈췄을 때 공공복리상 손해가 공익이 학생들의 손해보다 훨씬 크므로 공익이 훨씬 크므로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기각된 거다. 허용된다 하면 틀린 거죠. 그래서 이제 의대 재학생들이 정원을 늘리니까 자기 밥줄 달린 거잖아. 그래서 집행정지 일단 신청했는데 공익이 크기 때문에 기각됐다 이 말이에요. 4례 보건복지부 장관이 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25학년도는 아니죠. 그 전인데 하여튼 최신형으로 만들기 위해서 25학년 한 것이고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는 처분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건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것이고 교육부 장관이 정원은 배정은 처분이죠. 이렇게 처분. 그래서 이제 의과대학 재학생의 신청인 적격 인정했죠. 교수 수험생은 안 되고 재학생은 돼요. 신청인 적격 인정된다. 나올 질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나올 질문 이게 사례형 유력한 건데 5급에서 아마 뜰 거예요. 양가로 4 이러이러한 사안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의 증언 발표는 내부적 단계이기 때문에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근데 그래서 그 신청은 각하대여하고, 그다음에 재학 중인 신청인들은 증원 배정은 처분인데 재학 중인 의과 대학 부분에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사익보호구정이 있다. 신청인 적격이 있다. 근데 공익이 크기 때문에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다. 기각한 사례, 기각 결정한 거죠. 자,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죠. 4번. 4번. 4번을 먼저 보면 의대 재학생의 학습권은 헌법적 가치이므로 증원 배정의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의료 확충 등 공공분야의 중대한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럼 공익이 크다. 그럼 허용돼야 하나 기각돼야 하죠. 자, 나머지 1번, 2번, 3번은 맞아. 1번 보건복지부 장관의 의대 정원 증원 발표죠. 발표. 내부적 의사결정 공표에 불과하므로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맞죠? 2번 교육부 장관의 증원 배정은 구체적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므로 처분이다. 3번 재학 중인 학생들은 증원 배정 처분 중 자진과 관련된 집행정지 구할 법률상 신청의 적격 인정된다. 사익보호구정이 있기 때문에. 다 풀 수 있죠? 핵심 팁. 발표는 처분 아니고 배정은 처분. 재학생은 신청 적격 있고 나머지는 없다. 결국 공공운이 때문에 기각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10번까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11번부터는 또 다음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